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한겨레 예, 권익위의 국장 유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면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 그런 카톡이 다 공개가 됐어요. 네. 예, 저 지금 올라가 있는 저 카톡 내용인데, 아이고 이게 보니까 그 유족께서 직접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그 법 문헌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고양된 윤리적 의무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처럼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일하는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남긴 유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권익위 내부에서 결국 올바른 일처리가 불가능한 여건이었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데 이 처분을 내렸던 당시의 위원장이라든가 간부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조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무호 국장 자체가 이렇게 처분에 대해서 괴로워했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외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가 국회든 수사기관이든 간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네. 직접적 책임자라고 그 당시에도 굉장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고요. 하지만 당사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유야무야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 떨어지게 됐던 인사인데, 이걸 보고 무엇보다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은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걸 보고 있는 저희가 참담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참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일주기라서 이제 가족들이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이 워낙 컸다 보니까 그 전현희 의원이 뭐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살인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또 그 당시에 그것이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표현이 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전현희 의원을 윤리위에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안의 본질보다는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때 이것도 제대로 조명 못했던 바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고인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대목은 우리가 함께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진 자와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개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모두 생각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그 권익위의 공직자가 이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명품백 사건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승윤 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그 유가족이 있는 실제로 여기 빈소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보도도 났었죠. 예. 진짜 망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감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이라도 당시에 잘못된 그릇된 명품백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은 김건희가 명품백 문제로 검찰이 출장 조사를 받은 게 지난해 7월 20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문자를 남긴 고인의 유언을 남긴 부분들을 보면은 8월 2일과 8월 7일 양일로 보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그래도 정당한 처분을 하고 김건희의 죄를 우리 권위가 제대로 처분을 못했지만 처벌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믿음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본인이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원망 속에 스스로에 대한 질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싶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 처분을 해준 검사들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범죄를 수사 중인데 이런 권익위 국장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교영 기자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명품백 사건 유야무야 시킨 검사들 직무유기로 싹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야 공직자의 윤리가 제대로 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감사원,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이 부역자들.
싹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한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후과가 있다라는 것을 뼈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을 때 또 무도한 망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그 취재를 못 해봤는데 당시에 입은 그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피해 보상 문제를 포함해서 순직 처리가 되게 그때 쟁점이 그거 어떻게 됐었습니다.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직 처리는 이제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족들 입장에서 이 당시에 굉장히 억울함들을 잘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또 순직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빨리 입을 여시기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저는 그때 들었었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순직 처리 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기억하기로는 그랬던 것으로. 정말로 저는 그 윤석열 정부라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나쁜 게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늘 보면 이렇게 비열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요. 권익위 국장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을 했다면은 철저한 수사로 김건희를 처벌을 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최혜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최혜병 사건을 누르고 숨기려고 한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엄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엄단하기는커녕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특정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죽음 앞에서조차 스스로 뭔가 겸허해주지 못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이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순직을 했다라는 보도만 제가 기억으로 다시 방금 확인해 봤는데요. 이 순직 처리도 굉장히 늦었네요. 그러니까 지난 3월 31일에 했다고 나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씨가 탄핵 소추가 되고 난 이후에 나온 결정이어서 많이 아쉽다. 이외에 이것도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까 이제 감사원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원도 여전히 감사원장 최재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지난 4일부터 장기간 미국 휴가를 가서 그러니까요. 또 말이 나오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저희 구독자나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 모렴치하고요.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네. 그냥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 역사 때문에 비상계엄도 막 해버린 거예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리고 영구집권 계획을 무모하게 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이게 완벽하게 무위로 돌아간 사건이 12.3 내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현장에서 박형광 기자가 김건희 씨 음성을 땄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김건희 씨 입장을 녹음을 해서 지금 보내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해서 중이군요. 네. 작업을 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